네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계의 자이언 윌리엄스 이동환입니다. 아, 이제 본인 스스로 네. 캐릭터를 구축해 가시는 건가요? 제가 고민이 있었거든요. 예.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재밌는 예.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전자는 이룰 수 없는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재밌는 사람이 되자, 그냥 웃음이라도 드리자 싶어서 이제 스스로를 기자계의 자이언으로 칭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이 웃긴가요? 제가 자이언을 네. 닮은 게 웃긴 거죠. 아, 닮은 게 웃기다. 네. 뭐 자이언도 웃기고요. 아니면 그 돈 받고 안 나오는 거. 자연 말고 뭐 잠만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잠만보요. 매 방송 주무시면서 방송을 하신다는 네. 얘기가. 아니 그게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 아니 근데 아무튼 네. 뭐 그거는 그거고. 예. 예. 아무튼 제가 자이언 윌리엄스는 닮았기 때문에 네. 좀 밀어주세요. 왜 이런 캐릭터 형성을 도와주는 게 진행자의 역할 아닙니까? 뭔가 좀 더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느바 라디오에 그 자이언 윌리엄슨이라는 건 뭐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저도 인정. 심지어는 이동원 기자가 제일 처음으로 산 저지가 자이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창고에 박아뒀는데 네. 아마 그때보다 살이 더 쪄서 작을 거예요. 5위 사이즈? 네? 54? 5위? 그런 식으로 안 돼 네. 있던데. 2X라지. 아, 그래요? 근데 NBA 2X라지는 꽤 크거든요. 엄청 커요. 네. 근데 한번 다시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지? 열려있을 수도 있어. 54 사이즈 맞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X라지가 네. 52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유니폼 이제 다 안 맞을 것 같아서. 돈치치도 있고, 네, 댈러스 돈치치 거도 있고, 다 꽤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인즉슨 살을 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습니까? 그건 거고, 살은 또 빼야죠. 아, 그래요? 네, 제 인생이 또 다이어트기 때문에. 예. 네, 뭐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항상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다이어트 그냥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그렇죠. 우리는 해야 된다. 좋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 뽀린 러브와 크블 인생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시점이 4월 22일인데 네. 클리퍼 비전 또 엄청난 경기가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예. 20일 지금 오후 2시쯤 이제 녹화를 예. 하고 있는데, 딱 오늘이 1차전 싹 끝나고, 2차전. 디트로이트 뉴욕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 덴버 요 시리즈만 2차전 치른 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방송을 한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동부부터 한번 일단은 경기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요거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게 저희가 미리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요. 경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경기를 다 볼 수는 없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목표가 8개 시리즈 다 리뷰하는 전부 다 거거든요. 리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올랜도를 제대로 못 봤어요. 네. 그리고 뉴욕 디트로이트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저는 그걸 풀로 봤고. 예.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거는 그래도 다 봐서 네. 괜찮은데,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 거기서 제가 말이 별로 없을 수 있다. 네. 제가 그냥 뭐 안 봤는데 본 척 하는 건 진짜 이건 시청자분들 기만하는 그건 거잖아요. 너무 기만이죠.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기에 또 KBL 플레이오프도 겹치고, 지금 네. KBL 플레이오프가 판정으로 아주 난리가 나서. 그래요?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공중파에서 다 다루고. 지금 아주 난리 나서. 예. 취재하느라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 제가 NBA 플레이오프 두 시리즈, 제가 뉴욕 디트로이트는 다음 주에 좀 더, 보스턴 올랜도도 한번 이제 더 체크해서 다음 방송 때 한번 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보스턴 올랜도는 제대로 네. 못 봐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별로 너무 원사이드하게 갈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결과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봉원 씨가 조금 내용 약간 그 네. 이제 딱 박스 스코어 이런 거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좀 하이라이트 좀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 하이라이트를 기반으로 드리는 말씀이, 그럼 안 되지. 이게 느바라디오가 네. 이제 해왔던 이런 내용과 맞냐고 봤을 때 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도 박스 스코어만 가지고 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이 경기 트래킹 따라가 보면요, 어떤 팀이 몇 점 차였다가 이런 게 다 눈에 들어오긴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지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오히려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또 그렇죠. 뉴바라디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시리즈가 더 진행이 되면은 네. 또 마침 뭐 뉴욕 디트로이트 시리즈는 뭐 아주 그냥 재밌어지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뭐 커닝햄 30점 넣었더라고요. 커닝햄이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닝햄이 과연 뉴욕의 수비를 어떻게 뚫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런 네. 것들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럼요. 주에. 네. 분명히 이제 4강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확실하게 저희가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드 순으로 갈게요. 네. 자,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
1번 시드와 10번의 싸움인데요. 클리블랜드가 121대 100으로 완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게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 완승은 맞아요. 3쿼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접전이었죠. 와, 마이애미가 근데 이제 보면서 난 느꼈어. 끝에 가면 안 되겠네. 네. 그쵸. 네. 이게 사실 이제 농구 오래 보는 분들 알거든요. 아, 이러다가 네. 결국에는 터지겠구나. 쭉 가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뭐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즈 좀 지금 뭐 이제 1차전만 치렀지만은 조금 이제 내용적으로 리뷰를 좀 네. 해보자면은, 일단 이제 클리블랜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이 좋은 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는 한 이제 리그 중상위권에 공격은 뭐 압도적인 네. 1위 같은 느낌의 어떤 팀인데, 근데 이제 마이애미가 이제 1차전에서 보면은 스위치 수비를 많이 적극적으로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클리블랜드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냐? 결국에는 에반 모블리나 제러드 알렌이 안으로 슬링하면서 미스매치를 페인트 존에서 털어버리는 네. 요런 공격, 또는 타일러 히로를 매치업 헌팅하는 요 두 가지가 주요 이제 공격 네. 루트였고, 이게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꽤 잘 풀린 편인데, 네. 근데 마이애미가 그럼 그냥 뭐 쉽게 당했냐? 그렇진 않았어요. 되게 끈끈하게 그렇죠. 수비를 했거든요. 스위치 이후에 뭐 몸싸움이나 압박 이런 것도 통해서 클리블랜드가 손쉽게 이 어떤 미스매치를 하는 거를 거의 뭐 방지를 하면서 되게 경기를 좀 시속 게임으로 네. 좀 끌고 갔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클리블랜드가 1라운드는 여유있게 그래도 잡을 것이다. 저희가 이제 인파이브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이애미와의 1차전에서 생각보다 점수차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는 확실히 이 오클라호마 시티랑 좀 비교됐어요. 1차전 네.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그치. 뭐냐면, 오클라호마 시티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냥 수비가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꽁꽁 틀어박았죠.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른데, 진짜. 클리블랜드는 보면은 네.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이 로테이션의 어떤 구멍,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나면서 순간순간 찬스를 주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오면은 나도 그 타이밍 딱 맞춰서 저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얘가 왔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다가 그제서야 뛰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로 매치업 바꿔주고 뭐 로테이션 가주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꼬이는 상황들이 종종 나오고, 이거를 사실 1차전에서 마이애미가 뭐 이제 점퍼나 이런 것들을 잘 공략을 했죠. 그쵸. 그러면서 생각보다 격차가 저는 좀 안 났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클리블랜드가 1차전에서 수비가 좀 더 안정적이었으면 사실 게임이 한 10점 차 안팎으로 계속 이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클리블랜드 더 여유 있게 갔을 텐데, 네. 거기서 이제 자꾸 미스가 나면서 당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클리블랜드에겐 좀 게임이 생각보다 시속 게임으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클리블랜드 이긴 건 역시 세컨 유닛, 그쵸. 이 타이 제롬. 네. 진짜 무서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까지 잘했었나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시즌에 네. 뭐 MIP는 이 선수의 차지가 안 되겠죠. 전혀 당연히. 아니죠. 네. 식스맨상도 이 선수가 못 가져갈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시즌 초반에 2주의 늠나픽 타이제로 네, 얘기도 네, 했었고, 했었죠. 그러니까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되게 이번 시즌 잘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선수인데, 오펜스에서 되게 사실상 짭랜드 같은 갈랜드 짭버전 같은 활약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갈랜드나 미첼이나 이날 뭐 활약이 괜찮았어요. 맞아요. 효율은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이 폭발력적인 측면에서 이 두 명이 막히면 어떡하지? 타이 제롬이 나 있잖아. 그렇지. 약간 나야. 네. 나야 참기름 이것처럼 나야 타이 제롬. 약간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인가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좀 등장해주면서 클리블랜드의 이런 이제 핸들러 기반 오펜스를 끌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클리블랜드. 왜냐면 지금 이제 28득점, 27득점, 30득점 이게 타이제론과 다리우스 갈랜드와 도노반 미첼이에요. 물론 셋 다 터지면 잡아요. 근데 이게 끈끈해지는 수비를 만나버리면, 물론 마이애미가 수비가 뭐 헐겁다는 건 아니지만 더 하이 레벨의 수비를 만났을 때 과연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버러우를 탄다? 그러면 심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겼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1번 시드잖아요. 그렇죠. 동부 우승을 지금 노리고 가는 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필 네. 또 서부 1번 시드 오클라호마 시티가 너무 압도적인 경기력을 확 보여줘서 비교가 돼버려가지고. 좀 비교가 되긴 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마이애미가 확실히 뭐 전력은 좀 열세지만 객관적 전력은 열세지만 진짜 잘하는 팀이구나. 감독이 1옵션이니까. 네, 솔직히 저는 반대편 오클라호마 시티랑 붙은 멤피스는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엉망이었는데 아무리 체력적인 거를 감안해도 큰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네.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마이애미는 확실히 이 언더독의 어떤 뭐랄까 정통 계보를 그러니까 아니 팀답게 다비온 미첼이 야, 플레인 토너먼트 잘했는데 확실히 저는 이런 팀은 이렇게 감독이 좋은 팀은 코칭 스텝이 좋고 감독이 좋은 팀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선수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잇몸 가지고도 씹어먹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을 어느 정도는 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는 이제 이 마이애미가 벤치만 좀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뭐 덩컨 로빈슨이나 이런 뭐 다비온 미첼은 너무 잘했고 덩컨 로빈슨이나 아쉬웠죠. 뭐 이제 카일 앤더슨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이 벤치가 네. 좀 레벨이 좀 떨어지더라. 예,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1차전 보고 전력적인 그래도 우위를 통해서 클리블랜드가 이기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 시리즈는 좀 저희의 보는 그림대로 왠지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인디애나와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 야. 사실은 이제 저희 두 사람은 인디애나가 이 시리즈를 잡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117대 98로 완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뭐 인디애나 시리즈 승리를 예상하긴 했지만 네. 아니, 그래도 조금 미러키 맞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약간 시리즈가 좀 길게 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1차전만 보면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이거 4대빵도 가능하겠는데?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아예 상대가 안 됐어요. 물론 릴라드가 돌아온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릴라드가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서 시리즈 중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릴라드가 여기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화력전에서 맞상대가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미러키의 수비 문제가 해소 안 되면 네. 이 시리즈는 릴라드 와도 인디애나가 잡겠는데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더라고요. 사실 뭐 쿠즈마가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뭐가 좋아진 거죠? 도대체 누가 좋아졌다고? 누가 좋아졌다고? 일단은 좀 이제 짚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즌 중에 미러키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로페즈의 이 어떤 수비 위치와 형태가 이게 너무 공략을 쉽게 당한다. 왜냐면 너무 많은 팀들이 그거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역시 봉호 씨 진짜 네. 역시 느바지는 게 유지했다. 제가 하려는 말을 바로 얘기. 진짜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먼저 딱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러키가 이번 플레이오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장기적으로 진짜 이 팀이 우승하려면 이제 야니스 로페즈 트윈타워는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진짜 앞선 다 바꾸는 와는 건데 이건 유지했는데 네. 야니스 로페즈 바비 포티스 예. 이 세 명은 그대로 유지됐잖아요. 이거 이제 해체할 때가 됐다. 이게 뭐냐면 이 1차전을 보면 인디애나 1차전 트랜지션 게임 인디애나에 그리고 공간 활용 여기에서 그냥 완전 다 털렸어요. 네. 예, 진짜로. 그러니까 로페즈의 이 쳐져 있는 수비 사실 이제 그러니까 로페즈의 이런 수비 스타일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그냥 로페즈의 이 높이와 뒷걸음질 치면서 블록하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비법이에요. 그렇죠. 로페즈는 아마 드랍백 수비를 놓고 봤을 때 NBA 역사에서 손꼽히는 수비수예요. 왜냐면 그 선수의 장점을 살려준 거죠. 발이 느린 부분을 커버해주면서 림 프로텍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클리퍼스의 주바치가 이런 형태의 수비수거든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 명이 페인트 존을 근처를 배회하는 식의 어떤 드랍 수비를 하게 되면 나머지 4명이 픽앤팝이나 그러니까 상대 어떤 5번의 팝아웃, 픽앤팝 아니면 이제 밖에서 파이브아웃 형태로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로테이션 수비를 나머지 4명이 그만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체력이 그냥 그렇죠. 갉아먹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레벨 중요하고 그 선수들의 수비 호흡 중요하고 로테이션 타이밍 중요하고 그래서 더 완벽해져야 돼요. 외곽의 4명이. 근데 지금 미러키의 1차전 수비는 그 부분에서 엉망이었어요. 그렇죠. 오픈이 계속 나고 인디애나의 패싱 게임이 거의 놀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공이 사람보다 빠르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미러키 선수들이 뭐 나름 이제 움직이려고 해도 로테이션 타이밍도 안 맞고 도대체 뭘 약속했는지 모를 정도로 맞아요. 엉뚱한 수비들
수비 체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디애나가 코너, 윙, 탑 가리지 않고 찬스가 계속 납니다. 저는 네. 할리버튼이 사실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득점은. 그렇죠. 근데 볼을 진짜 잘 뿌리고 경기 조율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아예 인디애나의 이 트랜지션 게임에는 상대도 안 됐고 네. 인디애나 속도전 그냥 아예 제어가 안 됐고 맞아요. 그리고 속도전 아닐 때도 인디애나가 코트 넓게 쓰면서 이제 마일스 터너가 팝아웃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미러키 수비를 곤란에 빠뜨리는 이 인디애나의 공격 형태가 그냥 너무 미러키를 너무 심하게 괴롭혔어요. 아니 시아캄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2점 던져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로페즈가 그냥 아무런 힘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1차전은 진짜 그냥 릭 칼라일이 닥 리버스에게 완승한 게임이었고 만약에 미러키가 1차전 같은 수비를 유지한다? 네. 저는 이거 4대0 나온다고 봐요. 진짜 너무 심각했어요. 네. 아니 미러키 쉬지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그쵸.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비를 가지고 왔지? 예, 도대체 이 팀 훈련하는 동안 인디애나 대응하는 수비 뭘 준비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엉망이어서 야 이거 생각보다 좀 일방적일 수 있겠다. 그럼 미러키의 현재 공격보다 수비가 더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아니, 공격은 야니스 못 막아요. 지금 야니스는 못 인디애나. 막아요. 예, 야니스 네, 못 막고 줄 거다 줘야지. 뭐 자유투 안 들어가긴 하는데 네. 그냥 근데 야니스만으로도 파괴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냥 수비에서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게 인디애나 미러키 쪽으로 이 흐름이 아예 안 넘어오고 그쵸. 또 다른 얘기 하자면은 오펜스에서 또 문제를 꼽자면 야니스 외에 없다. 없죠. 진짜 아무것도 없다. 카이 쿠즈마 네. 모든 스탯이 빵이에요. 22분을 뛰고 난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쿠즈마가 워싱턴에서 안 하던 수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공격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 들지만 그래도 그러라고 데려온 선수는 아닌데 얘는 15득점 평균적으로 넣지 못하면 의미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에서 했던 이 승리와 무관한 이런 스텝, 뻥튀기. 플레이들 네. 예,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그냥 공격 포지션 마음껏 먹어가면서 이기는 농구 아니고 그냥 막 해도 되는 농구를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이겨야 되는 농구를 해야 되는 팀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런 뭔가 롤 플레이어로서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맞아요. 샷 셀렉션 그렇게 엉망으로 했는데 갑자기 샷 셀렉션을 이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네. 잘한다? 예, 혹은 뭐 원래 수비가 좋은 선수도 아니고 아니죠. 수비 원래 약한 선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러키가 이 존 호스트 단장이 이거 진짜 완전 실패했다 이거. 제가 한 경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사실 거의 멤피스 다음으로 못한 팀이 인디애나였기 때문에 네. 이 모든 1라운드 경기 통틀어서 레이커스보다 더? 근데 저는 레이커스 조금 이따 비판할 건데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미러키. 좀 더 심각한 건 그냥 아예 상대가 안 됐어요. 그냥 인디애나한테. 그러게요. 예. 4번과 5번 시드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서부처럼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팀은 또 뭐 예전 인시즌 토너먼트 이런 걸로 또 뭐 나름의 악연이 또 있는 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디비전이기도 하고. 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너무 싱겁게 끝이 나버려가지고. 일단 미러키는 여기서 2차전 시리즈 분위기 바꾸려면 일단 첫 번째로 오케이 공간에 대한 수비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뭐 이제 로페즈 보유하고 있으니까. 로페즈 있으니까. 바비 포티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은 인디애나의 템포 푸시라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돼요. 와. 이거 그냥 아예 제어가 안 돼서. 앞선에서 그거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시 봉호 씨 느바. 왜 이렇게 내가 생각을 똑같이 말했지? 그 인디애나 트랜지션 할 때 보면 같이 오래서 그래. 앞선에서 아무도 미리 맞아요. 스탑을 안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애나의 이 핸들러들이 로페즈가 뒷걸음질 치는 로페즈에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들이박는데 맞아요. 이거 로페즈 보고 그거 해달라고 하면 앞선에서 한번 저지를 시켜주고 속도를 늦춰줘야 로페즈가 그걸 막죠. 그러니까 이거 로페즈 탓할 게 아니고 그냥 미러키 지금 전반적인 수비 자체가 완전 문제다. 진짜 1차전 닭봉이 문제다. 예, 닥 리버스가 진짜 완전 이 게임 컨트롤을 실패하는 게임이라서 일단 한번 지켜보죠. 그래도 2차전에서 뭔가 가져오겠죠. 지금 이 네. 라인업을 쭉 보는데요. 네. 없어요. 앞에서 이렇게 막아줄 만한 선수가. 릴라드가 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맞불 작전을 가야 되는 거지. 수비가 좋아질 거란 기대를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AJ 그린이나 네. 뭐 이제 이런 선수 수비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캐포즈도 열심히 뛰어댕기긴 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AJ 그린 같은 경우는 네. 압박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그냥 뻥뻥 뚫리는 이런 것도 많고 뭐 케빈 포터 주니어나 뭐 게트즈. 라이언 롤린스 이런 선수들이 또 뭔가 수비에서 그렇다고 또 뭐 뭔가 이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없죠. 할리버튼 네.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을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싱겁게 끝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쿤보가 과연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이 걸려있는 시리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답이 없으면 이제 진짜 이 타임라인이 이제 끝나거든요. 전성기 그래서- 구간인데 네. 네. 그러니까 아데토코모는 이제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생기죠. 네, 진짜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다음은 보스턴과 올랜도와의 시리즈. 이걸 공교롭게도 저희 두 사람이다 네, 보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 무시하세요? 예. 우리 모든 NBA 방송 중에 올랜도 얘기 제일 많이 하는 방송이 우리입니다. 그렇긴 한데 예. 저희 둘 다 이제 보스턴인 5를 픽을 했고 음. 근데 물론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던 건 테이텀과 브라운이 그렇게까지 환상적인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는 봤거든요. 데일 화이트가 그냥 에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 올랜도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뭐 페이튼 프리차즈나 데릭 화이트가 이렇게 이제 몰아쳐서 이 3점이 터지기 시작하면 네. 아니 감당이 안 돼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거의 묻지마 느낌의 3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1차전도 스탯만으로 저희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네. 프리차드나 지금 화이트가 3점을 둘이서 11개를 넣었죠. 네. 예. 여기서 이제 사실 게임이 그냥 막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외곽슛에. 그러니까 보스턴이 모멘텀을 가져오는 게 항상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예, 보면은. 네, 그래서 그냥 보스턴이 보스턴했다. 네. 네, 그런 느낌이 일단 우선 듭니다. 올랜도가 이제 1, 2옵션이 이렇게 준수한 아니 환상적인 활약을 펼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어떤 스탯은 네. 속공 득점 26대 4. 어우. 상대 턴오버 기반 득점 24대 8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보스턴 수비에 올랜도가 실책도 많이 그러네요. 이제 저질렀고 실책 후에도 어떤 뭐랄까 트랜지션 수비 이런 네. 것들이 전혀 안 됐다. 예. 사실 이거 안 되면 그냥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반케로랑 바그너가 둘만 턴오버 9개를 이러면 또 힘들어지고 그렇죠. 예. 테이텀의 몸 상태는 괜찮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뭐 이슈가 있더라고. 테이텀 네, 어머니가 네, 또 네. 화가 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경기 보면서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뉴욕 닉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의 시리즈. 야, 이것도 네, 저희 이거- 예상대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1대1로 갑니다. 1대1로 심지어 네. 메디슨 스퀘어 가든 오늘 진짜 뭐 어떤 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엄청났거든요. 사운드 그렇죠. 막 소리 막 들리는 거 보니까 1차전을 디트로이트가 계속 이기고 있다가 4쿼터에 21대 0 런으로 뉴욕이 뒤집어 역전했죠. 뉴욕이 역전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오늘 경기 이제 94대 100으로 디트로이트가 잡아냈는데 마찬가지로 사실 10몇 점 차의 디트로이트 리드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커닝햄을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그리고 오늘 카렌 서니 타운스는 4쿼터 때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타운스 4쿼터에 사라지는 네, 사라질 얘기를 거다. 했는데 진짜 실제로 사라졌어요. 그 일이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네, 그 일이 일어났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이 경기를 이제 뭐 풀로 보지는 못했는데 네. 잠깐 이제 이 경기 화면들을 이 시퀀스들을 체크한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디트로이트는 이 브런슨을 헌팅하기 위해서 좀 빠른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스위치를 유도하는 이런 식의 어떤 오펜스가 많고 네. 거기서 이제 커닝햄이 좀 약간 뉴욕 수비를 가지고 노는 약간 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진짜 같아요. 가지고 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 사실 뭐 뉴욕도 준비된 수비들이 있죠. 뭐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뭐 이제 조시아트가 베이스라인을 시킨다든지 네. 타운스가 헬프로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커닝햄의 지금 계속되는 활약을 보면은 이게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다음 주에 저희가 녹화할 때 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주목한 거는 커닝햄이 플레이오프 경험이 처음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의 어떤 준비된 어떤 팀 디펜스에 이 선수의 어떤 어시스트 게임이나 득점 자체가 볼륨이 아예 낮게 나오면서 디트로이트가 오펜스에서 해법 자체를 못 찾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경험이 너무 없는 팀이어서 하나가 이루어지긴 했어요. 네. 어시스트는
줄었죠. 예. 네. 특히 2차전에서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1차전에서는 꽤 잘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두 경기를 종합해 봤을 때 볼륨이 괜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커닝햄이 벌써부터 증명을 좀 해내고 있다. 아, 나는 플레이오프 레벨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고,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이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해내려면 사이즈에서 기본적으로 대등하거나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커닝햄은 그 장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6비트 6이니까. 예, 장신가드의 어떤 메리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수비할 때 헌팅도 잘 안 당하고, 네. 공격할 때는 상대의 어떤 사이즈 작은 뭐 브런슨처럼 이런 수비수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괴롭히는 이런. 야,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다른 시리즈 얘기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역시 플레이오프는 윙의 무대다. 그러니까요. 예, 뭐 지미 버틀러, 카와이 레너드까지. 예, 요 얘기를 좀 이제 요 시리즈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예, 근데 더 디테일한 전술적인 얘기는 좀 뭐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저는 이거 예. 경기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커닝햄에 대한 진짜 수비가 답이 안 보이는구나. 오지 않은 오비가 막을 때는 조금 괴롭히는 거 있죠. 괴롭혀지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또 바로바로 바꿔줘 버리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이 양팀 재밌는 게 이 슈터들이 문제예요. 오늘 뉴욕 같은 경우는 미카엘 브리지스 진짜 뒷목 여러 번 잡으셨을 겁니다. 특히 결정적인 상황에서 석점을 던지는데 죄다 팅팅 튕겨져 나갔고요. 그리고 벤치에서 도와주는 선수는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뉴욕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데니스 슈로더가 얘는 진짜 얄밉더라고. 잘해줬는데 근데 말릭 비즐리 오늘 똥 쌌고요. 그리고 팀 하더베이 주니어는 진짜 똥 거하게 쌌거든요. 근데도 이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1차전 스탯을 보면 말릭 비즐리, 팀 하더웨이 다 터졌어. 다 터졌죠. 근데도 졌어. 근데 그러고 졌어요. 왜냐면 4쿼터에 40점을 내줬거든요. 예. 수비가 무너지면서 졌는데, 근데 오늘처럼 사실 디트로이트 이번 시즌 반등 요인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슈터들의 어떤 존재를 꼽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커닝햄까지 활약한다. 말릭 비즐리, 팀 하더웨이 주니어 그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2차전을 보면 오히려 이 선수들이 안 타졌는데 수비전으로 끌고 가서 잡는단 말이에요. 네.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양상이 이렇게 가도 잡는구나, 게임을. 잡을 수 있구나 이 팀이.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게임이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일단 디트로이트가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경기 승리 거동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네. 2008년이면 그땐데 아이버슨이 시즌 중에 트레이드 됐던? 아닌가? 그땐가? 그리핀 있을 때 아닌가? 그리핀은 그리핀은 2009년 됐고. 이후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이버슨 2008년이면 아이버슨 왔을 때 아닌가? 약간 헷갈리는데. 네, 저도 좀 헷갈리네요. 예.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진짜 오래된 시기죠. 네. 예. 진짜 빌럽스 말년 약간 이때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버슨 오기 직전 시즌. 디트로이트가. 예. 그때인데 진짜 우리도 헷갈릴 만큼 진짜 까마득한 진짜 옛날이에요. 지금 몇 년 전이야? 17년 전인데요. 이때가 그거거든요. 네. 코비가 MVP 타던 시즌. 천시 빌럼스랑 플리스 썬더스 감독이었을 그러네요. 때. 예. 진짜 까마득. 해밀턴, 프린스, 빌럽스, 월러스 다 맥사이스. 있는. 네, 이때. 이때. 네요. 이제 동부 결승 가가지고 이제 디트로이트한테, 보스턴한테 지면서 네, 이제 네. 보스턴이 이제 결국에는 우승했죠. 예. 이때네요. 배드보이즈 2기의 사실상 마지막 불꽃이었던 시즌인데, 그 이후에도 플레이오프를 아주 종종 갔거든요. 아주 종종. 예. 근데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해서 다 스윕 당했었던 거죠. 예. 3번의 시리즈에서 스윕을 다 당하고 이번에 처음 이겼습니다. 디트로이트 팬들은 진짜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만 커닝햄의 턴오버, 아수아르 탐슨의 턴오버는 정말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역습 득점, 상대의 역습 득점 그쵸. 많이 나오고 이런 모멘텀 넘겨주기 진짜 쉽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사실 원정에서 그런 식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 진짜 그냥 게임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정 첫 2연전에서 1승 1패하면서 홈코트 어드밴테이지 가져오고 이제 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저는 3차전이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네. 만약에 디트로이트 2승 한다? 이러면은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뉴욕 팬들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번 서부로 넘어가 보도록 에이.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1차전 131대 80으로 51점 차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압승을 거둡니다. 야. 동환 씨 말대로 오클라호마 시티 인 4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아니 일단 저는 1차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가 완급 조절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오클라호마 시티는 손질과 디플렉션의 팀이거든요. 근데 1차전에서 이제 이 자모란트나 이제 다른 멤피스 이 핸들러들의 이 하이피켄롤 수비할 때 이 선수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뭐랄까 체력을 세이브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오, 예. 원래 같으면 자 봉호 씨가 모란트입니다. 네. 들어오면은 공간 좁히고 손질까지 다 해야 돼요. 그쵸. 근데 1차전만 보면은 딱 들어오면은 발로만 딱 공간 좁혀주고 예. 손질 안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클라호마 시티가 손질 잘하는 팀이 손질까지 굳이 안 할까? 그러게. 첫 번째는 파울 관리인가? 아닌데? 첫 번째는 네. 그거죠. 플레이오프 게임의 특성상 그런 장면에서 손질하던 게 갑자기 파울이 불리기 시작한다 그날. 네. 그러면은 경기 초반의 흐름이 묘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묘하게 막 꼬이는 거죠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이거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네.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이 팀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그죠? 파이널 진출 이상을 원하는 팀이기 네.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도 엄청난 장기전이란 말이에요. 이 그럼요. 팀에게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이제 체력 안배를 위해서 딱 이 네일 헬프 발로 쫓아와서 공간 좁혀주는 것까지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꿈보다 해몽 아닙니까 이 정도는? 근데 네. 근데 그렇긴 해요. 지금 문제는 개인 파울이 네. 샤이가 제일 많았는데 2개고요. 없죠, 주전 없죠. 중에 홈그랜 하나, 제일러 윌리엄슨 하나, 타텐슈타인 하나, 심지어 루도트는 사실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 파울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들이 안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올 만한 상황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비지 타임이 길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 신기한데? 1쿼터 항상 이제 좀 네, 치고 받는 네. 1쿼터에도 똑같았어요. 파울이 잘 안 나왔어요. 이게 오클라호마 시티가 손질의 팀, 디플렉션의 팀이 이렇게 손질을 자제한다? 그렇죠. 야 이거는 뭔가 의도됐다.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수비를 뽑아낼 수 있는 출력이 5단계라면 네. 여기는 한 3단계 정도까지만 오. 뽑으면서 체력 안배하면서 되게 쉽게 이겼어요. 2차전 네. 때 그것 좀 중심적으로 봐야겠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네, 또 무슨 생각이 네. 들었냐면, 야, 이 아이제아조, 케이슨 월라스, 네. 진짜 좋은 선수들이다. 예, 뭐냐면 여러분 멤피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시리즈를 볼 때 이제 이 오클라호마 시티가 수비할 때 뭘 보시면 재밌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자모란트가 하이피켄롤 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제아조나 케이슨 월라스가 공간을 좁히거나 로테이션 수비를 하는데 네. 이 움직임이 너무 깔끔해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수비에 구멍이 아예 없어요. 진짜로. 야. 진짜 그래서 저는 1차전만 봤을 때는 멤피스가 득점할 구석이 없겠는데? 그러네요, 진짜로. 네, 그냥 상대가 안 됐어요. 네. 그냥 진짜 약간 그냥 다른 레벨에 있는 팀 같았어요. 천상계랑 그냥 인간계에서 좀 잘 나가는 팀 좀 붙은 느낌? 예. 그래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도 좀 무리 안 한 느낌이고 네. 저는 이게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이 팀이 경험이 쌓이면서 플레이오프에서 뭔가 이 완급 조절을 하고 딱 승리에 필요한 정도로 뭔가 딱 전략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체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1차전 보면서 저는 들었어요. 네. 진짜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예. 멤피스가 이걸 뚫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네. 이제 아이자조나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 앞선 수비수들이 볼 없는 선수를 맡고 있는 앞선 수비수들이 모란테 돌파 동선으로 이렇게 와서 이러거든요. 모란테가 온다. 그러면은 이러고 가요. 예. 이걸 이제 네일 헬프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아예 가운데 레인을 못 뚫게 이거를 어쨌든 뚫어버려야 돼요. 들이박아서 뚫어야 돼요. 결국은 찢어내야 된다. 예. 네. 근데 거의 그거를 뚫는 상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게 안 나오고, 두 번째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런 식으로 수비를 하면서 로테이션 돌다 보면은 미스매치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특히 세컨 유닛 나올 때, 네. 원빅 쓸 때, 그거를 사실 자렌 잭슨 주니어나 이런 선수들이 공략해줘야 돼요. 그러네. 뭐 공격 리바운드 풋백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포스트업이라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낮은 어떤 이 높이를 물고 늘어줘야 되는데 1차전만 봤을 때 멤피스는 그런 이 멤피스의 전통과도 같은 그리드 앤 그라인드의 네. 어떤 모습이 1도 없었어요. 진짜 아예 안 보였어요. 그래서 물론 멤피스가 많이 지쳐 있겠죠. 지난주에 뭐 목요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그렇죠. 경기하고 또 하루 쉬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 경기를 했으니까 네. 또 플레인 토너먼트다 보니까 경기 무게감이 크다 보니까 다들 뭐 체력적으로 되게 이제 더 지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야 근데 이거 1차전처럼 하면은 이 시리즈는 무조건 4대 0이에요. 진짜로. 그러게요. 전 좀 높이의 우위를 살려가지고 그래도 음. 자렌 잭슨 주니어나 잭 이디가 골 밑에서 비벼주고 혹은 또 끌고 나가 하텐슈타인 끌고 나가주면서 공간도 펼쳐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그림이 뭐 아예 나오질 않아가지고 예. 홈그랜 하텐슈타인 투빅에 발렸어요. 멤피스 그냥 빅맨들이. 씹어 삼켜졌죠. 이거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 두 명 뭐 너무 호흡 완벽하고 공격할 때는 이 두 명이 하프라인 넘어오면서 네. 이제 시작되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 빠른 더블 드래그 스크린 활용한 3대3이나 2대2에서 변형을 살짝 주면서 던지는 기습적인 빠른 3점이라든지 그리고 참 이 하텐슈타인이 좋은 선수라는 게 이 멤피스 수비수들이 이 이제 뭐 샤이 길더스 알렉산더나 이 제일런 윌리엄스를 디나이하면서 볼을 못 잡게 2대1을 못하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네. 가로막잖아요. 그러면은 하텐슈타인은 공 잡고 있다가 이렇게 컷하는 쪽으로 뒷공간으로 이 패스를 너무 잘 뿌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블라인드 피그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너무 또 전술 용어라서 어렵지만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디나이 수비를 역공략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텐슈타인이 너무 잘한다. 네. 셰통그레는 뭐 수비랑 뭐 3점 돌파로 이제 괴롭히는 거고 야 이거 오클라호마 시티가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아무리 멤피스가 지쳤어도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웃고 있겠네요. 왜냐면 같은 라인에 있는 같은 플레이오프 선상에 있는 덴버와 클리퍼스가 상당히 지금 장기전으로 갈 양상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면 동환 씨 말대로 체력을 아끼기 위한 그런 플랜도 잘 이루어졌고 심지어 굉장히 혈투를 치르고 올 팀을 만나게 될 거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전 누가 저한테 아니 1차전 경기력으로 서부 8개 팀 줄 세워봐라. 네. 이러면은 7개 그냥 같이 갖다 놓고 혼자 그냥 오클라호마 시티 위에다 딱 찍어 놓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진짜로. 뭐 결과가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내용적으로도 네. 아니, 너무 여유 있게 이겨버렸고 물론 2차전 플레이오프는 사실 뭐 이제 다들 그쵸. 아시 1차전은 네. 하고 오케이 네. 얘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전략도 수정해가지고 또 맞불 놓고 그렇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멤피스가 지금 감독이 경질되고 시즌 말미에 네. 이제 뭐 약간 혼돈을 수습하고 플레이오프에 왔는데 이제 어떤 일단 임시 감독 체제에서의 어떤 이 코칭 스태프의 뭐랄까요 역량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 근데 2차전에서도 뭐 별다른 반전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멤피스가 계속 수비 출력 한 3단계 정도만 하면서 이거 같고 그럴 수 있죠. 멤피스가 뭘 가지고 온다? 네. 그러면 뭐가 시작되느냐? 손질이 시작되겠죠. 네. 예, 손질이 시작되면서 예,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는 진짜 약간 패를 감추면서 가는 거예요. 감춘다기 모르지. 뻔히 보이는 패를 안 쓰면서 아끼면서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찌 보면 본인들이 가장 강점을 지금 안 내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 오클라호마는 이기기 위해서 진짜 끈적끈적하게 막 정말 더 지저분하게도 할 수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딱 이제 필요한 팀 수비만 탁탁탁 하면서 근데 수비가 너무 좋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뚫을 수 있는 팀이 있나? 사실 뭐 생각이 들었어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워낙에 또 리그에서 거의 탑을 달리는 팀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멤피스가 너무 심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날. 네, 진짜로 맞아요. 모란트 2쿼터 초반에 나오기 전에 게임이 터져버려가지고 맞아요. 뭐 얘기할 게 없는 3점 슛도 17.6%, 네. 야투 성공률이 34%. 물론 수비를 잘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픈 찬스가 나는 상황도 못 넣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공격에서는 지금 이 네일 헬프 네. 그러니까 가운데 그 이제 손톱 모양의 네. 거기를 들어가는 걸 진입을 차단하는 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수비에
가로막히고 킥아웃해도 오클라호마 시티 로테이션 수비가 너무 빨라서 맞아요. 찬스가 이제 퀄리티 좋은 찬스가 잘 안 나고 그리고 멤피스가 수비할 때는 이 ED의 좁은 수비 네. 느린 반응 속도 이번에도 공 얼굴에 맞았죠. 네.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얼굴이 커. 야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사실 제가 멤피스라면 이 정도로 수비를 해? 그럼 같이 수비전으로 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리 자렌 잭슨 주니어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다. 이제 발이 너무 느려가지고. 네, 제기디의 이 수비가 좀 약점이 너무 뚜렷해서 플레이오프 레벨에서는 그렇게까지 또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거 4대1, 4대0, 4대0 4대0 원래 예상하셨으니까. 네. 진짜 그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1차전이었습니다. 근데 2차전 한번 보고 또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죠. 뭐.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OKC는 웃고 있다. 왜? 덴버와 클리퍼스가 1승 1패. 서로 그냥 너무 재밌게 이 모든 플레이오프 1라운드 중에 이 팀 간의 대결이 가장 재밌습니다. 네. 첫 경기 112대 110으로 덴버가 연장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진짜 웨스트브룩은 빠와 까를 진짜 미치게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터치, 네. 디플렉션.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오늘 펼쳐졌거든요. 녹화 시점으로 102대 105로 클리퍼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거 진짜 크거든요. 그렇죠. 레너드가 지금 2차전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39점 넣었는데 네. 야투율이 78.9%예요. 지금 제가 만바랑 아까 계속 대화를 했거든요. 만바 지금 현장에 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덴버 팬들이 계속 그러고 있었대요. 야, 조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계속 야, 저게 조던이야. 조던 얘기가 계속 들려왔대요. 현장에서도? 현장에서 계속 조던. 그럼. 그 플레이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조던을 봤던 사람들이 네. 저랬다고. 저게 조던이야. 그러니까요. 혹은 안 본 사람들은 이게 조던일까? 네,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계속 현장에서.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제가 클리퍼스를 되게 밀었던 게 뭐냐면 네. 이 카와이 때문이에요. 진짜. 맞아요. 하든이 뭐 오늘은 그냥 좀 살짝의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석점을 적시적소에 꽂아 넣기도 하고 돌파도 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저는 실제로 정규 시즌 말미에 네. 클리퍼 비전 해설할 때 그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카와이의 퍼포먼스 보면서 만약에 조던을 못 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보면은 조던이 어땠는지 알 것 같다라고. 이게 마이클 조던 같다고 진짜. 네. 그런 얘기. 저도 그 세대가 아닌데도 약간 뭔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조던이 이 느낌이겠구나. 사실 제가 뭐 샤이도 조던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일 비슷한 건 카와이죠. 그렇죠. 턴어라운드 페이드웨이 2점은 그냥 착착착 박아버리는데. 그리고 그 큰 손과 그리고 오늘 4쿼터에 지금 혼자 12점 넣었는데 맞아요. 12분을 다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레너드 몸 상태가 엄청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죠. 진짜 오늘은 그냥 이제 이 선수는 사실 원래 공격만 잘하는 선수도 아니어서 네. 오늘도 뭐 중요한 순간에 뭐 턴오버 유발이라든지 스틸이나 뭐 디플렉션 이런 거 너무 잘해서 그냥 클래스가 다르다. 진짜 우승 사냥꾼이다. 진짜 이 선수가. 저는 제프 벤 건디가 클리퍼스 수비를 굉장히 잘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키치를 너무 잘 괴롭히는 거예요. 요키치한테 더블팀이 붙는데 오늘 제가 제일 놀란 장면은 양쪽에서 레너드랑 하든이 스틸을 하러 가는데 결국 그게 성공해가지고 속공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와, 요키치를 저렇게도 괴롭힐 수가 있구나. 물론 요키치의 이 스탯만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3점도 50%, 야투 성공률도 50%, 트리플 더블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의 요키치는 이 클리퍼스의 수비에 엄청나게 고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어차피 요키치는 턴오버 7개예요. 네, 턴오버 7개. 네. 그러니까 공도 많이 만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기량 자체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쵸. 약간 그런 거죠. 전성기 뭐 코비나 뭐 르브론처럼 이 선수의 스탯이나 퍼포먼스 자체를 막 확 떨어뜨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네.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턴오버를 더 많이 유발한다든지 게임 흐름을 지배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최선인데 네. 오늘 이제 클리퍼스 수비가 그런 느낌이었죠. 더니 그냥 네. 와, 얘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득점이 없어도 돼. 들깨같이 필요 없어. 뛰어다니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1차전에서는 네. 그런 크리스턴의 그런 적극적인 헬프가 독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좀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 저희 댓글에서 썼지만 주바치가 사실은 이 피지컬적으로 요키치를 충분히 매치업이 가능한데 왜 굳이 크리스턴이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헬프를 가서 찬스를 내줄까? 특히 4쿼터에. 맞아요.
그러니까 요키치는 사실 더니 헬프 와도 물론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뭐 시야가 방해받는다든지 이 선수의 패스 퀄리티가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네. 웨스트브룩 3점도 그렇고 페인트 존에서 요키치 어시스트도 그렇고 그런 것도 계속 나서 야 이거는 터런누가 좀 실수했는데 터런누 감독이 실수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뭐 그 부분 안 됐던 부분을 다듬고 왔겠죠. 네. 헬프를 갔을 때 이후에 이 아웃넘버 상황에서 이제 웨스트브룩 쪽을 버려뒀을 때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반대로 또 클리퍼스는 웨스트브룩을 버리는 수비를 하는 반면에 또 이제 덴버도 크리스턴을 버리는 수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크리스턴이 곧잘 공략하면서 지금 첫 경기는 3개의 3점씩 넣으면서 네. 했는데 근데 오늘은 사실 오늘은 하나밖에 못 넣긴 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하나밖에 못 넣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모멘텀 이제 1쿼터에 또 그쵸. 가져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서로 약간 세깅을 하는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다. 근데 저는 그 네. 세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 게 그렇죠. 사실 던도 오늘 뭐 하나밖에 못 넣었다고 했지만 진짜 동환 씨 말대로 모멘텀을 가지고 왔고 웨스트브룩도 50%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3개를 3점슛 3개나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웨스트브룩 대 크리스턴.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지금 웨스트브룩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클리퍼스 입장에서 확률 싸움을 걸었을 때 자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의 득점을 주느니 그냥 진짜 웨스트브룩이 50% 넣어도 웨스트브룩에게 득점 주는 게 할만하다. 오히려 예, 이렇게 이제 확률 싸움을 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웨스트브룩이 말 그대로 망치는 날은 무조건 분위기를 가져오는. 사실 첫 경기에서도 물론 이제 아니 뭐 예, 이기긴 했지만 그렇죠. 골 밑에 갑자기 들이박는데 그때 나는 야 이거 뭐야 막판에요? 막판에 네. 들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에런 고든이 잘 잡아줘가지고 득점을 성공시켰으니까 망정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클리퍼스가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네스타전에 약간 재림 예, 재림이 같은. 될 뻔했죠. 그리고 사실 1차전이 조금 뭐 제가 뭐 클리퍼 비전 해설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콜론란이 좀 있었죠. 중요한 순간에 에런 고든의 이 파울이 안 불리면서. 근데 심판이 그거 너무 신경 쓴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이제 홈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 끝나고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레프리 썩스 그렇죠, 하고 계속 외치고 만봐도 계속 뒤에 와가지고 형 콜 너무 심한데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심한 것 같은데 왜냐면 플랍성 플레이들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키치랑 뭐 전부 다 막 예, 막 하고 막 또 자말 머레이 막 팔 끼고 막 노먼 파일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그러지 않은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심판 야 우리 홈인데 이게 말이 돼? 라는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이제 홈이니까 뭐 이제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된 네. 것 같고 맞아 실제로 밖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첫 경기는 좀 심하긴 했어요. 첫 경기는 조금 네, 클리퍼스가 오히려 억울하고 억울했죠. 뭐 덴버 팬들은 또 이제 2차전에서 좀 이제 뭐 억울함이 좀 네.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네.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이 시리즈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그쵸. 9경기 연속 접전이 갔는데 네. 문제는 덴버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네. 물론 레너드의 슛감이 너무 좋긴 했어요 2차전에서.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레너드가 아이솔레이션을 하면은 뒷공간에서 지금 이제 요키치가 이 페인트 존을 커버하는 식의 로밍 수비라고 하죠. 아, 이 얘기 또 하셔야죠. 예,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치. 예, 그러니까 크리스턴을 버려놓고 요키치가 안에 들어오는 식의 어떤 수비 대형을 구축하는데 레너드가 다 미드레인지에서 꽂아버리니까 맞아요. 이 수비 도대체 왜 하지?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효율이 안 난다 전혀.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나? 요키치 진짜 하는 게 없어요 수비할 때. 그래서 네, 맞아요. 예, 물론 이제 레어들 리머텍 막는 게 뭐 낫지만 미드레인지 주는 차라리 미드레인지 주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덴버 입장에서 조금 수정이 가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좀 느꼈던 게 그 마지막 순간에 막 크리스찬 브라운이랑 요키치가 계속 3점을 던졌잖아요. 예. 근데 그때 작전 타임이 남아 있었는데 안 썼죠. 크리스찬- 저는 예. 크리스찬 브라운 오케이 거기까지는 안 쓰는 거 인정. 맞아, 그죠, 맞아. 그죠. 예. 근데 그 다음에는 썼어야지. 불렀어야죠. 무조건 불렀어요. 예. 세팅했어야 돼요. 마이클 말로니면 불렀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새 이제 감독 대행이 이제 아델만 감독 대행이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게 우리의 그냥 내피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델만 감독 대행이 현지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둘 중 하나야. 첫 번째
본인도 아예 생각을 못했거나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경험이 없는 그래서 당황할 수 감독인데. 있죠. 예. 네. 또 하나는 되게 젊은 감독이고 이제 막 지휘봉을 잡은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과감하게 타임 이러면서 끊어버릴 수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키치가 공을 잡았는데 거기서 너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꽤 대단한 용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끊었을 수 있겠다. MBTI가 I일 거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 뭐랄까요, 선수들을 휘어잡는 이 통제력의 어떤 이슈인데 네. 신임 그것도 감독 대행이다 보니까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잡았어요. 거기서 막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마이클 말론처럼 약간 냉혈한이고 막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제 딱 이제 에고가 확 에고 있고, 확센 이런 사람이면 되는데 네. 또 아델만은 또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좀 선수에게 맡기지 않았나라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요키치가 마지막 3점 제외하면 50%가 넘고 있었고 자말 머레이도 오늘 3점슛 성공률이 50%고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사실 타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수비가 있어도 터프샷 잘 꽂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걸 못했어. 심지어는 그 상황에서 물론 크리스찬 브라운이 페이크 딱 넣고 던진 거는 인정. 좋았어요. 해볼만 했지. 근데 오늘 얘 3점슛 하나도 못 넣었거든요. 이런 선택들이 상당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클리퍼스도 뭐 노모파일 오늘 좀 살아나긴 했는데 보그다노비치 어떡할 거예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물론 결정적인 수비 하나 해줘가지고 뭐 그래도 밥값했다 아까 우리 PD님 그러시던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보그다노비치는 그러니까 정규 시즌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플레이오프 레벨 오니까 확실히 이 수비 약점, 슛감에 따라가는 경기력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단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래서 이 클리퍼스 벤치가 지금 뭐 벤 시몬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지금 결국에는 이 바툼이 사실 가장 핵심인 것 같고. 바툼은 그래도 오늘 괜찮았죠. 네. 사실 원래 정규 시즌 막판에 좋았을 때는 시몬스, 보그다노비치, 네, 바툼이 네, 네. 전부 다 경기력이 좋았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조금 기대 이하인 건 맞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몬스가 요키치 꽤 괴롭히더라고요. 꽤 잘 괴롭히죠. 네. 그러니까 커요. 키도 크고 피지컬이 좋아서 센스도 좋고 패스도 네. 잘 뿌리고. 약간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시리즈 되게 재미있게 되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모릅니다. 덴버가 또 만약에 클리퍼스 홈구장 가더라도 잘해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그 요키치랑 자말 머레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뛰고 있는 게 그렇죠. 이게 조금 이제 좀 무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거의 뭐 자말 머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근데 또 뺄 수도 없어. 뺄 수도 없고. 요키치 빠지면 또 따라잡히고 자말 머레이도 빠지면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요키치를 클리퍼스가 수비를 너무 잘 갖고 와버리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오펜스에서 무기 자체가 별로 없는 느낌? 예. 뭐 이제 서로 이제 뭐 수비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고 그쵸. 매치업도 나쁘지 않고 서로 네. 약간 피지컬적으로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 나오는 그런 경기이긴 한데 야, 이거 덴버는 자말 머레이 만약에 좀 부진하는 경기 나오면은 그냥 확 끊어질 것 같거든요. 저도 한 20점 차 이상으로 끝날 것 같은 게 벤치가 진짜 너무 약해요. 크리스찬 브라운 이러면 평균 한 20점, 15득점 이상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브라운의 퍼포먼스 전혀 그런 쪽이 아니죠. 그래서 좀 새삼 덴버 좀 약해지긴 했구나. 네. 근데 그래도 또 그 와중에 잘 괴롭히고. 그건 인정. 진짜. 맞아요. 근데 또 이게 클리퍼스 홈으로 가면은 분위기가 그냥 또 확 바뀔 수 있어서 이거 한번 지켜보시죠. 좋습니다. 다음 시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 먼저 하실래요? 골든스테이트 먼저 하실래요? 때 두들겨 패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골든스테이트를 먼저 하고 먼저 가시죠. 레이커스를 좋습니다. 가시죠. 자,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2번 시드와 7번 시드와의 대결입니다만 사실은 뭐 승수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요. 네, 골든스테이트가 95대 85로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네. 일단 뭐 스코어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서로 지금 완전 저득점 양상에 와, 수비전이에요, 수비전. 네. 아니 근데 골든스테이트는 네. 이날 슛 시도가 80개가 안 됐어요. 네. 보통 이제 NBA 레벨에서 48분 어떤 게임의 평균적인 슛 시도 80개 초반대를 네. 얘기를 하는데 80개도 못 던졌어요. 이게 그쵸. 뭐냐면
그냥 공격 시도 횟수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거고 이건 왜 그러냐?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가 다 털리면서 완전 다 털렸어요. 공격 포지션 자체를 많이 못 가져간 거예요. 아니 오펜스 리바운드를 6개 따내놓고 22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그렇게 댓글 썼더라고. 휴스턴은 득점을 하기 위해 슛을 던지는 게 아니다. 오펜스 리바운드를 따기 위해 슛을 던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리즈 전에 그 얘기 들었죠. 오펜스 리바운드가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휴스턴이 오펜스 리바운드 압도를 했는데 근데 또 게임은 또 골든스테이트가 이깁니다. 왜? 네. 따면 뭐해? 못 넣는데. 득점을 못 하는데. 네. 쉬운 풋백 득점 찬스 잘 안 나왔고 그렇죠. 첫 번째로. 그리고 일단은 이 시리즈 자체가 그냥 진짜 1차전부터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수비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수비적으로 되게 끈끈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죠. 서로 그냥 엄청 잠그고 맞붙는데 그 와중에 이 어떤 공격 1, 2옵션들이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휴스턴은 그럴 군형이 안 보이고 없어요. 큰일 났어. 이게 제일 그래서 네. 듀란트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진짜 네. 휴스턴은 제일런 그린, 프레드 밴블릿 여기는 안 되겠다. 안 진짜로. 되겠어요. 진짜. 둘이 합쳐서 34개 던져서 7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슛감이 안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어도 야 이거는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 많이 넘었죠. 예, 많이 넘었고 네. 그나마 알프레드 생곤이 분전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골든스테이트가 생곤이 하이포스트에서 막 볼 잡고 막 밀고 들어오고 이럴 때 공간만 좁혀놓고 헬프를 안 가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생곤이 그냥 그러니까 우겨넣기로 다 넣는 거죠. 네. 예, 그게 생곤 잘하는 거긴 한데 다르게 보면 뭐냐면 거기서 뭔가 파생이 안 돼요. 파생은 전혀 없었죠. 예, 그래서 파괴력이 떨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점 넣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만 드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의 의도된 수비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생곤의 이 26점은 생곤 잘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예상치 못한 실점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생곤 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뭐 투포인트 게임 주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무섭진 않아. 벤블리과 제일런 그린만 잡아버리자. 제대로 잡았죠. 네, 그러면서 휴스턴 지금 폭발력이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이 되면서 그냥 90점도 못 넣는 정말 5년 만에 플레이오프 나와가지고 첫 경기부터 그쵸. 홈에서 그런 현상 벌어졌죠. 뭐 이 쿼터는 진짜 아예 골든스테이트 수비에 완전 틀어막힌 13점 넣었는데 근데 또 이제 재밌었던 게 후반에 추격 잘해가지고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아담스가 투입되고 오펜스 그쵸. 리바운드를 기가 막히게 따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어떻게 봤냐면 솔직히 커리랑 버틀러는 언터처블이에요. 왜 슈퍼스타가 플레이오프에 필요한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게 코트를 좁혀나가는 상황도 팀이 요만큼만 생겨도 그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버틀러가 찢어버리고 그렇죠. 그럼 또 커리가 외곽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던지는 게 막 들어가 난리가 나고 또 드라이브인도 이날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해줬고 코트가 진짜 빡빡한데도 오케이. 근데 이제 휴스턴이 에너지 레벨과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경기를 막 뒤집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메이드 시킬 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이 휴스턴의 공격수들이 저점이라고 본다면 이게 에너지 레벨이나 오펜스 리바운드에 대한 단속이 골든스테이트가 가능할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루니도 투입시켜도 안 돼. 맞아요. 다 안 되더라고요. 아예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인 공격이 조금만 올라와줘도 야 이거 잘못하면은 왜냐면 커리랑 버틀러는 저희가 볼 때는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로 쭉 간다고 해도 저점이었던 휴스턴이 올라오면 휴스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예를 들어서 벤블릿이나 제일런 그린 샷 셀렉션이 좀 개선되고 네. 여기서 3점이 좀 어느 정도 3-4개씩 생산이 되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오늘 이 경기에서는 오픈 찬스도 못 넣었어요. 두 선수가. 그러니까 빽빽하게 막 억지로 막 던진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오픈된 것도 못 넣었어. 그러니까 네. 진짜 거의 약간 슈팅 컨디션이 네. 그냥 바닥을 찍은 날이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10점 차의 저득점 게임이어서 네. 저 말씀하신 대로 벤블릿이나 제일런 그린이나 아니면 뭐 딜런 브룩스 그렇죠. 딜런 브룩스도 쪽에서 있죠. 좀 슛만 조금 더 터지면은 네. 그러면은 휴스턴이 잡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아니 골든스테이트 지금 수비의 레벨이 너무 높아요. 진짜로. 높긴 하죠. 너무 잘 막아요.
진짜 팀 디펜스가 너무 좋아서 모제스 무디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예, 무디 그 긴 어떤 팔과 예, 좋은 사이즈 예. 활용해서 압박 잘하죠. 네. 지미 버틀러 잘하죠. 드레이먼드 그린 잘하죠. 커리도 매치업 헌팅을 계속 당하는데 잘 버텨요. 잘 버티더라고요. 좀 하체를 활용해서 막 힘으로 네, 버티는 네. 모습 나오죠. 게리 페이튼 2세도 마찬가지죠. 높이만 안 될 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요키치 얘기할 때 말씀드린 이 네. 로밍 수비. 네. 그러니까 커리에 대한 매치업 헌팅을 보호하는 그린과 뭐 퀸튼 포스터 이런 선수들의 이 수비까지 이 수비가 너무 좋아요. 이날도 이제 이 쿼터의 흐름 가져올 때 보면은 1-3-1 존 디펜스 예. 써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변형적인 어떤 수비도 너무 잘 돼서 저는 그래서 휴스턴이 잡는 경기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골드스테이트가 휴스턴을 거의 말라 죽일 것 같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시리즈가 갈지 않을까. 휴스턴은 미친 듯이 뛰어댕겨야 됩니다. 에너지 레벨로 승부 보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스테이트가 물론 쿠민가를 안 쓰고도 잡긴 했어요. 근데 난 쿠민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에너지 레벨 차이 때문에. 네. 이게 왜냐면 결국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팀이잖아요. 골든스테이트가. 이 에너지 레벨에 감당이 가능할까? 물론 노련미로 감당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아마 스티브 커 감독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관련 질문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엔 지미 버틀러랑 같이 뛰는 라인업이 좋지 않다. 그건 뭐 고민이다. 알고 네.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럼 버틀러가 없을 때 써야 되는데 네. 나는 플레이오프에서 버틀러 40분 쓸 거다. 실제로 1차전 때 42분 뛰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버틀러가 빠지니까 또 힘들어. 예. 네. 야, 그래서 지금 쿠민가는 약간 뭔가 아픈 손가락이죠. 그렇게 돼버렸네요. 안 쓰자니 아깝기도 하고 예. 휴스턴의 이 패기가 만만치 않고 쓰자니 조합이 안 좋아서 이 이제 플레이오프 스페이싱이 안 되고. 48분 내내 이 타이트한 흐름 안에서 네. 언제 모멘텀 넘겨줄지 모르니까 그치. 이게 감독 입장에서 쓰기가 너무 불안한 거죠. 네. 뭔가 정규 시즌 때라도 버틀러가 있을 때 쿠민가와의 조합을 뭔가 라인업 조합을 찾아내가지고 해답을 얻은 채로 플레이오프에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해답을 못 얻고 결국에는 막판에 플레잉 토너먼트랑 정규 시즌 최종전에 배제를 하고 지금 네. 들어가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스티브 커 감독이 뭐 경험 많고 뭐 해도? 과감할 수 있어도 지금 1라운드 이렇게 이 또 타이트한 플레이오프에서 갑자기 쿠민가에게 많은 출전 시간 주면서 뭔가 과감한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보인다. 거다. 진짜 오히려 그럴 때 야 진짜 이 게임 망했다 오늘 게임 터졌다 이럴 때는 쿠민가 넣어서 뭔가 해볼 수 있어도 예 그러지 않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버딜드만 조금만 더 해주면 진짜 골수 진짜 쉽게 갈 텐데. 그러니까요. 버딜드는 뭐 계속 안 터지네요. 너무 안 터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스테이트가 그죠. 저도 뭐 골든스테이트가 이 시리즈는 잡을 것 같아요. 이 스타들의 파워를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거기서 너무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확 갈렸어. 그리고 포젬스키도 알토란 역할 제대로 해줬죠. 네, 네. 포젬스키 진짜 그러니까 지금 골든스테이트 후반기에 살아날 때 사실 이제 거기 꽤 공헌이 큰 게 포젬스키. 그렇죠. 네, 어떤 이제 3점이나 이런 네. 외곽에서 어떤 생산 능력 네. 이런 것들 사실 지금 이제 버디힐드가 말씀하신 대로 죽쓰고 있고 쿠민가 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외곽에서 이 어떤 폭격을 해줄 수 있는 커리 외에 그런 선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포젬스키가 한 방씩 탁탁탁 틀어주는 게 네. 되게 좀 골든스테이트 오펜스에서 되게 뭔가 해방감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포젬스키도 1차전도 잘해서 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벌브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시리즈 95대 117로 그냥 뭐 아주 그냥 1쿼터 초반 제외하고는 미네소타가 그냥 수월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냥 압살했습니다. 네. 네. 1쿼터에 레이커스가 그래도 리드를 잡았던 거는 돈치치. 저기는 돈치치의 이 헌팅 덕분이죠. 그렇죠. 네, 돈치치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고 혼자 14점 넣었나요? 네. 네, 제 기억에 14점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레이커스가 오펜스가 하나도 안 되고 수비에서 미네소타에 완전 탈탈 털렸죠. 완전 털렸죠. 그러면서 1쿼터 말부터 네. 2쿼터 초반에 모멘텀이 확 넘어갔고 네. 이것이 나중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뭐 이제 좀 부상으로 빠지면서 엄청 벌어졌던 점수차를 좁혀오다가 에드워즈 들어오자마자 또 계속 찬물 쫙쫙쫙 뿌리면서 와, 앤서니 에드워즈 게임이 성장했더라.
잘하더라고요. 아니 네. 본인에게 딱 더블팀 들어오고 이러면 바로 빼주는 패스들이 타이밍도 좋고 그리고 그게 기가 막히게 또 슛으로 연결되고 코너 쪽에서 3점이 막 애들이 막 던지기 시작하는데 다 들어가고 저희가 예상할 때 나즈리드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 식스맨상 탈 때보단 조금 아쉽게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플레이오프라는 이 무대에서는 엑스팩터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가 딱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타운스 생각 안 날 정도로 나즈리드가 너무 잘해줬고 네. 조금 이제 전체적인 좀 이슈를 또 더 크게 보자면은 네. 저는 레이커스가 1차전에서 뭐 공격도 답답했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수비라고 봐요. 아 수비 심각했죠. 지금 미네소타가 1차전에서 117점 넣었어요. 이게 사실 뭐 최근 NBA 득점 어떤 생산력 보면은 뭐 117점 뭐 그렇게 엄청 많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미네소타가 1차전에서 야투율이 51.2% 3점 성공률이 50%였습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가 180 클럽이었어요. 네, 진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왔고 네. 이거는 레이커스 수비가 그냥 미네소타 수비 공격에 그냥 놀아놨다. 그렇죠.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레이커스의 수비는 사실은 이 레딕 감독 부임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이 스위치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스위치 이후에 뭔가 하고 스위치 이후에 뭔가 하는 어떤 그런 수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스위치하면은 사실 큰 선수들이 앞에 나가고 작은 선수들이 뒤에 있는 선수를 맡게 되잖아요. 그쵸. 장신 자원들을. 네. 거기서 일단은 높이 문제 먼저 발생하죠. 페인트 존 근처에서. 두 번째로 레이커스는 그렇게 스위치하기 전부터 이미 라인업 자체가 잭슨 헤이즈 빠지면은 라인업이 되게 작아요. 엄청 작아지죠. 예, 뭐 하치무라로 이 도니안 핀니 스미스가 네, 센터 프론트 바이브. 코트 라인을 네. 보는 이런 라인업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리바운드 단속이 아예 안 돼요. 맞아요. 페인트 존 커버, 네. 리바운드 단속 아예 안 되면서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미네소타가 그걸 가지고 놀았어요. 그렇죠. 레이커스가 그냥 무조건 자동 스위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볼 핸들러 쪽에 스위치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그 역동작을 이용한다든지 한 타이밍 느린 거를 그 핸들러들이 쉽게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슛 던져서 그냥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계속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장면들이 계속 나와서 야 이걸 레이커스가 지금 뭐 사실 공격도 공격인데 이 수비에서 뭔가 좀 미네소타의 분위기를 잠그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뭐 이제 레이커스 이기는 경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네소타의 기세 자체를 잠재우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진짜로 그 정도로 1차전에서 수비 이슈가 좀 많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나 동아 씨가 둘 다 이제 레이커스의 시리즈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저는 첫 경기 보고 이거는 수정해야 된다. 이 에너지 레벨과 그리고 이 수비 싸움과 못 이길 것 같아요. 해법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치치는 잘했거든요. 그게 다였어요. 파생되는 어떤 공격을 뚫어줄 수 있는 선수도 없었고 오스틴 리브스 헌팅 탈탈 당하고 공격도 아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니까 스텝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잘한 게임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레이커스의 진짜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스위치가 많은데 보통 이렇게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앞선 수비수들이 힘도 좋고 에너지 레벨도 높아야 돼요. 근데 리브스 돈치치다 보니까 그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 많이 쓰자니 레이커스는 주전 의존도가 높죠. 그쵸. 이 팀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1차전만 봤을 때는 JJ 레드 감독이 뭘 가지고 올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과연 뭘 가지고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돈치치는 잘할 것 같거든요. 아 돈치치는 계속 잘할 것 같아요. 예, 네. 뭐 맥다니엘스가 수비 잘하고 있긴 한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려움 느끼는 네. 상황은 아닌 것 사실 같고. 맥다니엘스는 이 경기에서 공격을 더 잘했어요. 수비보다. 그렇죠. 예. 예, 뭐 되게 효율적으로 예. 메이드를 자체를 너무 잘했죠. 그랬죠. 근데 돈치치는 막 이제 득점을 계속 쌓아 올리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데 한계가 있는. 예. 그러니까 미네소타 자체가 돈치치 오케이 줄 수 있어. 근데 거기 외에 뭐 돈치치의 킥아웃으로 뭐 파생되고 레이커스 전체가 폭발하는 장면 잘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계속 따기 때문에 너희가 수비 리바운드 이후에 아웃렛 패스로 르브론이 이지 속공 득점 이런 거 올리는 거 잘 안 나올 걸. 네. 예. 맞아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게임이 1차전에서는 됐다 보니까 네, 레이커스 2차전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엣지를 한번 섞어준다든지 하드 엣지를 한번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안 하는 식으로 이제 네. 한 번씩 기조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냥 단순 스위치만 계속 했다가는 이거는 진짜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미네스타가 너무 쉽게 1차전부터 이 해법을 만들어가서 맞아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르브론 같은 경우도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고 특히 전반에는 발도 붙어 있고 수비도 뭐 원만하게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게 나이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레이커스의 팀의 어떤 색깔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한 10점 차 쫙, 15점 차 쫙, 20점 차까지 쫙쫙쫙 벌어지는 상황이 오면 애들은 놔요. 아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예, 그냥 포기해버려요. 뭔가 되게 나이브한 분위기가 네, 있었어요. 네. 1차전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물론 조금 좁히긴 했는데 그래봤자지. 이미 분위기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네스타와의 시리즈는 레이커스가 탑독이고 순위상 그렇죠. 잡고 가야 되는 경기인데 네. 1차전은 근데 뭔가 이상하게 근데 레이커스가 막 오클라호마 시티급 팀 아니거든요. 전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뭔가 약간 당연히 잡을 줄 알았나 봐요. 이거 진짜 그런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3번, 6번 시드인데 1승 차이예요. 예. 예. 그래서 레이커스가 선수단 분위기가 좀 1차전 때 조금 방심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과연 어떤 해법을 가지고 나올지 JJ 레딕이 뭐 자꾸 르브론 팬들은 또 그런 얘기 하십니다. 르브론의 게임 방식이다. 첫 경기 내주고 1차전 내주고 1차전 뭐 내주고 야 너네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부터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다. 젊을 때야.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 나와도 오케이. 뭐 진짜 그런가 보다. 왜냐면 실제로 승률이 1차전 승률이 플레이오프 승률이 50% 살짝 넘거든요. 근데 또 2차전은 60% 후반이에요. 그런 거 보면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겠다 싶긴 한데 이제는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진 물론 40 넘어가지고 이 정도 스탯 찍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렇죠. 근데 팀 내 연봉 생각하거나 이런 위상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네. 일단 2차전에서 좀 걱정되는 것은 첫 번째 레이커스가 수비 기조에 큰 변화 없이 나올 수 있다. 예, 왜냐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라서. 예, 갑자기 바꾸면은 지금 휴식일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바꾸면은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사실 이게 감독 입장에서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오히려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은 걸 갑자기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호흡이 안 맞아서 네. 수비에서 이게 좀 이제 약간 레딕 감독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일 테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앤서니 에드워즈 누가 막아요? 진짜 그쵸.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네. 진짜로. 예. 그래서 뭐 빈센트나 이거 벤더빌트가 사실은 나는 그래도 조금 따라붙는 상황에서 벤더빌트는 좀 괜찮긴 했는데 벤더빌트가 좀 따라붙는 상황에서 그래도 에너자이저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막 신경전도 벌여주면서 어떤 사기를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 그거를 48분 내내 할 수는 없죠. 바랄 수는 없죠. 주전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반에 보면 리브스가 맞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네. 오스틴 리브스가 지금 사실 공격에서도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기록이 괜찮았지만 네. 퍼포먼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수비랑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수비에서 스위치하고 리바운드에 대한 부담, 네. 사이즈 큰 선수에 대한 수비 부담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오펜스에서도 퍼포먼스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리브스의 활약을 과연 이 시리즈에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도 사실은 좀 듭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르브론이 결국에는 좀 살아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레이커스는 돈치치가 되게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그쵸. 시리즈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참 이 플레이오프가 무서운 게 네. 이러고 또 2차전부터 분위기 확 바뀌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긴 한데 네, 근데 1차전에서 워낙 미네소타가요 너무 좋았어요. 랜들도 사실은 본인의 어떤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적시적소에 좋은 감각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팀 내 득점 1, 2위가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 제이든 맥다니엘스와 나즈리드잖아요. 이런 엑스팩터들의 대활약 물론 그 얘기인즉슨 어찌 보면 터질 수 있는 정말 거의
많은 가능성 중에 80% 이상이 터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 경기는 내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이게 시리즈 내내 갈 수도 있거든요. 이 기세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할 때 네. 어떤 태세 전환을 하게 될지. 야, 이 선수 살아났어요. 야, 이 팀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플레이오프의 묘미는 또 그거거든요. 맞아요. 예, 저희가 지금 거의 다 1차전만 보고 얘기를 네. 했는데 전 제일 궁금한 게 인디애나 미러키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아, 저도 그거 궁금하고 그럼 레이커스 미네소타도 궁금하고 저 사실 휴스턴 골든 스테이트도 되게 궁금해요. 거기도 궁금하고 거기도 네. 궁금하고 그리고 과연 멤피스가 이렇게 오클라호마한테 진짜 계속 밟히고 끝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고 디트로이트는 진짜로 뉴욕을 끝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브런슨이 오늘 잘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네. 플레이오프는 7전 4선승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 볼 게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레이커스 미네소타는 1차전 봤을 때는 모르겠다.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네요, 확실히 플레이오프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또 타이트하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 네.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저희가 오늘 못 본 네. 보스턴 올랜도 뉴욕 디트로이트 시리즈도 좀 더 얘기를 하고 아, 그렇죠. 더 좀 흥미로운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 부분 신경 써가지고 방송 진행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